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요. 워낙 서로 간 재산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 아마 거의 0%에 가까운 기여도만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백현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딱딱한 주제를 떠나서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시고 또 배우들의 연기와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씀 주시는 눈물의 여왕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부간 갈등과 사랑, 가족 간 어련히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그려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서로 오가는 섬세한 감정선을 잘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 드라마를 시청한 소감, 그리고 몇 가지 궁금증들 법무법인 세움의 이기현 대표 변호사님과 오늘 자유롭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눈물의 여왕 드라마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 6회차까지 봤습니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친구할 것 없이 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만에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빠른 스토리 전개, 그리고 정말 통통 튀는 대사, 영상미까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 드라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시청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예로요, 남주인 백현우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친구와 매일 편의점 앞에 노상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그 법대 동기 친구가 왜 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어차피 이혼 못 한다고요. 네, 이혼하고 싶다 어쩌다 다 얘기를 해도 결국에 이혼 안 할 것 같다고요. 잘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친구라면 더더욱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백현우 씨 정도로 아내인 혜인이를 신경 쓴다면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 확률로 이혼 안 합니다. 혹시라도 이혼 소장을 접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 취하를 하거나 만에 하나 끝까지 가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합칠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이혼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집에서 살다가 사실혼 관계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경우 전 꽤 보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보니까 그 백현우 씨가 대릴사유잖아요. 그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던데 이 정도면 그 재판상 이혼 사유 그거 있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에 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사유가 애매하긴 합니다. 부부간에는 협조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치관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어도 사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극구 반대한다면 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단지 나와 성격이 안 맞는다, 처가 식구들 때문에 힘이 들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실제로 기각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드라마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혼 성립 가능성은 혜인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50-6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이 되려면 정말 직계 존속이 예를 들어서 폭력을 나에게 행사를 했다거나 정말 심한 어떤 그런 폭언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나에게 행사를 한다거나 누가 들어도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드라마를 봤지만 사실 처가댁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받고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처가 식구들, 특히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장인 그리고 장모님이 현우 씨를 괴롭힌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참작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백현우 씨랑 홍혜인 씨가 극 중에서 그래 이혼하자 서로 그럼 재산 분할이 관건이잖아요. 재벌가니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둘이서 같이 이혼하자라고 하면 이혼의 문턱은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없으니까 금전적인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주인공인 저희 혜인 씨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혼인 기간이 길지도 않고 사실상 재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백현우 씨가 받아갈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요. 워낙 서로 간 재산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 아마 거의 0%에 가까운 기여도만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혼인 전부터 혜인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대부분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변호사님, 그럼 백현우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죠.
얼마나?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짧잖아요. 3년 아니었나요? 대략 3년 정도로, 예. 살았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짧습니다. 최소 10년. 최소 10년. 10년 다음부터는 길수록 좋다. 최소 10년은 버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많이 가져갈, 많이도 아니죠. 근데 10년 넘게 살았다고 해도 많이 가져가긴 힘들고 하여튼간 지금 이혼한다고 해서 재산분할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아, 참, 그리고 변호사님 그 퀸즈 백화점 회장님의 여자친구 모슬이 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회장 딸이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에 하나 엄마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그 딸이 수개 신청을 해서 사건이 이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마지막으로요, 그 모슬이 씨 있잖아요. 그 사실 그 누가 봐도 그 회장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회장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장이 뭐 유언을 통해서 일부 재산을 모슬이에게 주고 떠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현 관계, 드라마에 나오는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서 모슬이 씨 측에서 그 회장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 가족들 그리고 회장도 스스로 여자친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함께 거주하고 또 긴밀하게 회장과 지내긴 했지만 단순 동거에 불과하고요. 사실혼이 성립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사실상 부부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슬이 입장에서는 회장이 정말 임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유증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권리를 행사해서 재산을 받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입니다. 변호사님 눈물의 여왕 그래서 중간까지 보셨는데 끝까지 보실 거죠? 뭐 제게 하루만 휴가를 주신다면 그날 다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를 드려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줘야 할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펑펑 울었다고도 하고 또 배우자들의 연기와 매력에 아, 역시 이혼 전문이야. 배우자 배우자들이 연기를 합니까? 다시 해볼게요. 예.